자, 사회 분야의 글읽기입니다. 자, 아래로 좀 내려가시면요. 자, 사회 분야의 글읽기가 뭐냐. 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사회 현상을 다루는 글들을 우리는 사회 분야의 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그 읽기 방법만 지금 쭉 체크를 했어요. 자, 첫 번째, 글의 목적을 고려해서 글쓴이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어떻게 읽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재에 담겨 있는 사회적 현상의 그 특성을 도식화. 도식이 뭐야? 그림. 그렇지. 그림이나 그래프 형태로 그려서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세 번째, 글에 제시되어 있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파악할 때는 그와 관계 있는 어떤 사회 문화적 맥락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글에 제시된 사회 현상을 나의 생활에 적용해 보는 것. 자, 이게 사회 분야의 글 읽기 방법입니다, 지금. 자,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선 그 소설인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이 책, 이걸 가지고 뭐를 설명하는 걸? 소비자 잉여가 무엇이냐, 이걸 지금 소개하는 글입니다. 자, 글의 종류는 지금 설명이니까, 자, 정보 전달의 글이 되겠네요. 자, 성격은 구체적인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 주제는 지금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통해서 알아본 소비자 잉여의 개념이 뭐고,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자, 특징 두 개가 있네요. 자, 이 내용, 그 소설의 내용을 인용해서 경제적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고, 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례를 든다면, 자, 1,000원짜리 빵이 하나 있는데, 자, 그 빵을 어떤 사람은 5,000원을 주고도 사 먹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0원을 줘도 안 사 먹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시간 차이가. 가치관 차이가. 가치관? 내가 예를 들어 열흘을 굶었어. 그런 사람은 지금 돈은 있는데 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여기는 1,000원짜리 빵을 5,000원이고 10,000원을 주고도 사 먹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배가 부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줘도 안 먹죠? 돈을 내고 내가 투자할 의도는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기가 최대한 지금 지불하겠다는 그 의도한 금액 있죠. 이게 바로 지불 뭐가 된다? 자, 여기서 그 표현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불 의사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의 금액. 자, 그런데 결국 어떤 경우는 지금 비싸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덜 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익이 많이, 소비자 잉여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지금 5,000원에 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만약에 2,000원에 팔았다면 나는 그만큼 어떻게 최대 지불 의사 그 용의보다 더 어떻게 적은 돈으로 샀으니까 그만큼 나는 이익을 본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 자, 먼저 처음 부분에 갑니다. 자,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부유한 괴짜 신사인 필리어스 포그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자, 이 사람은 좀 독특해요. 똑같은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또 30도의 물로만 면도하는 이 필리어스 포그는 어떤 29도의 물을 가져왔다고 하인을 해고해버렸어요. 잘랐어요, 그냥. 자, 그리고는 새로운 이제 하인이 이제 파르투. 자, 이 사람은 이제 새롭게 이제 고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가끔 이제 클럽을 이제 가는데, 디스코 클럽 이런 데가 아니라, 그 사람들 이렇게 많이 화류계 사람들 모이는 데 있죠? 이제 그곳에 갔단 말이야. 자, 그 혁신클럽에서 포그는 우연히 이제 세계 일주와 관련된 논쟁을 벌이다가, 자, 무슨 내기를 해버렸어요? 자기가 만약에 80일 안에 다시 세계 일주를 해서 성공을 하면, 자, 2만 파운드. 지금으로 한 20억 원이니까. 이 내기를 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80일이니까 어떻게? 그때부터 약속을 하고 바로 그날 저녁에 이제 누구를 그 하인이 이 파르투와 함께 이제 런던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자, 어디까지 가는 거야? 런던을 거쳐서 얘가 프랑스, 뭐 중간 이집트, 예멘, 인도 다시 쭉 거쳐 일본하고 다 거친 다음에 어디까지? 런던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며칠간에? 80일. 예, 80일 만입니다, 지금. 자, 아래 내려가시면 다음 장.
자, 포그의 세계 일주는 자,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왜 조금 더 생각보다 더 빠르게, 계획보다도 빠르게 인도 붐바이에 지금 도착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첫 번째 위기에 닥치죠. 바로 무슨 자기가 계획했던 거 달리 그 인도 횡단철도가 완전히 개통이 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이 80km 구간을 어떻게 철길이 없으면 또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걸 단축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지금 대체 교통수단을 찾던 이 포구하고 그의 하인은 자, 코끼리를 빌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코끼리 주인은 얼마씩 달래요? 시간당 40파운드씩을 달래요. 겁나게 비싼 거야, 지금. 그런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했어요, 얘를? 아예 1000파운드를 주고 사버렸어요, 코끼리를. 자,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코끼리 값은 이 정도로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자기가 이 1000파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지금 얼마 내기를 거는 거예요? 20억이야, 20억. 자, 20억에 비한다면 이 1000파운드의 가격은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버립니다, 지금. 자, 포고 일행과 동행한 영국 육군 준장은 야, 코끼리 주인이 값을 더 올리기 전에 신중히 고민하라고 충고를 해주고요. 자, 그 밑에 내용입니다. 이게 소설의 내용인데, 자, 포고 씨가 돌아와 인도인을 찾았습니다. 자, 탐욕으로 반짝이는 그의 작은 두 눈을 보니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가격이 분명히 돈을 어떻게든지 더 비싸게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 주인. 자, 필리어스 포그는 결국 1200파운드, 그 다음에 1800파운드, 결국은 2000파운드까지 제시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당연히 팔아먹었겠죠? 자, 그걸 보고 옆에 있던 누구? 이 하인 파르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니, 저렇게 큰 돈을 이 코끼리 값에 지불하다니. 이런 거겠죠? 자, 2000파운드에 인도인은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다? 결국 그걸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신발을 걸고 말하건대 이렇게 비싼 고기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뒷부분에 이제 나중에 그 뒷부분에 내용 요약됐어요. 나중에 여러분 요걸로 봐야 돼. 자, 바로 넘깁니다, 그냥.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만 파운드를 내기. 그건 코끼리 값 1200파운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2만 파운드. 자, 이 내기에서 이기려면 코끼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샀습니다. 자, 결국 얼마 값이나 더 주고? 자, 20배 돈을 더 주고 산 겁니다, 지금. 자, 다음. 포고 일행은 오랜 흥정 끝에 얻은 2000파운드짜리 이 코끼리를 타고는 인도의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게 돼요? 바로 이 아우다 부인을 만나게 되죠. 자, 아우다 부인은 지금 어떤 상황? 지금 화형에 처해지는 그 직전입니다. 자, 이 어디에서 브라만교의 그 사티라는 그 풍습이죠. 남편 뒤지면 같이 여자도 다 태워서 죽여버리는 것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순장이 있죠. 이것과 비슷한 풍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기는 분명히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구해주네요. 자, 그리고 아우다 부인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포구의 호의에 감동을 하고 결국 어떻게 했대요? 그와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오야. 자,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니, 민수야?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포고 일행은 인도를 떠난 이후에도 갖가지 난관에 이제 부딪히게 되고요. 자, 어디 갔을 때, 자, 일본 요코하마로 이동해서 태평양 횡단선을 탈 계획을 세웠는데 또 배를 또 놓쳤네요. 자, 문제에 또 봉착을 합니다. 자, 또 하루에 100파운드씩을 주는 조건으로 자, 뭘 빌렸어요, 또? 안내선을 빌려서 이제 여기서 직접 상하이로 직접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는 그 배에 올라탈 수가 있었어요. 또 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번에는 또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 갈아타야 기차를 또 놓치네요. 자, 이때는 또 썰매를 빌려서 썰매에 그 돛을 달아가지고 결국 다시 또 열차로 갈아탑니다. 자, 뒷부분. 자,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 밑에 지금 대서양 횡단 지선 이 배는 어떻게 한 거야? 또 놓쳤네요.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화물선인 앙리 리에타오를 어떻게 해요? 직접 발견하고 자, 돈을 지불하고 이걸 또 빌렸겠죠? 얼마? 자, 그래서 지금 1인당 2000파운드의 돈을 제시하고 나서 결국 승낙을 받고 이제 이 앙리에
타오 이것을 이제 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다 보니까 또 연료가 떨어지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자, 5만 달러짜리 배 이 앙리에 타오를 6만 달러의 돈을 주고 삽니다. 완전 이제 뭐야 이거 똥배, 똥차 아닌 똥배가 되는 거죠. 이걸 사버렸어요 지금. 자, 그런 후에 어떻게 했어? 그 나무의 배의 일부분의 나무 있죠? 이걸 다 걷어내가지고 이거 갖고 이제 연료로 써가지고 항해를 마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결국 자 성공적으로 클럽에 지금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결국 얼마를 벌었을까요? 안 벌었어요. 자, 거의 손해는 안 봤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약속한 그 금액을 받았는데 그 돈은 지금 다 어디에 나가버린 거야?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걸 해결할 때 다 썼죠? 자, 밑으로 갑니다. 자, 포그는 세계 일주를 떠나기에 앞서 계획표를 작성했고 곳곳에 예기치 못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대체 교통수단을 가진 이들에게 상품이 시장에서 그때그때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합니다. 자, 그리고 여행을 계속한대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바보 같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는 결국 이렇게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거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4개에서 이겸 하나는 폭으로서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를 경제학 용어로 표현하면 포그의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다른 일반 여행객보다 매우 높은 수준일 거예요. 자, 다시 하자면 아까 빵을 사 먹는데 지금 배가 부른 어떤 사람보다는 소비자보다는 얘는 배가 좀 고파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더 많은 돈을 주고라도 어떻게 그걸 구입을 했겠죠? 자, 밑으로 갑니다. 자, 지불 용의 가격이란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 자, 어떤 가장 낮은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 용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이거 되게 좋아하는 문제야 지금. 그 뒤에 가면 학습 활동에 이렇게 가로로 비워놓고 나서 이거 적절하게 연결되는 문제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높다 낮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자, 위기의 상황에서 포그는 과감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가 항상 높은 가격을 지불한 건 아니에요. 자, 일정하게 차질이 없을 때는 당연히 일반 여행객들과 똑같은 가격을 냅니다. 즉 포그는 굉장히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얘는 더 많은 돈을 낼 생각이 있어. 만약에 위기에 처하거나 이럴 때는. 그런데도 남들과 같은 가격을 지불했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거는 뭐야? 자기가 더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덜 내고 나서도 그걸 이용했으니까 자, 소비자 잉여를 누린 거죠. 자,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우표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같은 가격으로 판매될 겁니다. 하지만 우표 한 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 용의 가격은 같다 다르다? 자, 왜 달라요? 자, 어떤 사람은 몇백 원인데 아까워요. 하지만 그 희귀한 어떤 우표 같은 걸 수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표의 가격을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을 주고도 삽니다. 자, 그래서 자, 이때 영국의 경제학자 이 마셜은 자, 마셜 따로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어떤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자, 소비자가 얻는 이익을 우리는 뭐란다? 소비자 잉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걸 좀 다시 설명하면 자,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자, 얻고 싶은 재화를 낮은 가격에 살 경우에 자, 실제 구입 가격에서 또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이 있다면 자, 이걸 뺐을 때 뭐에서 뭘 뺄까요? 자, 최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인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빼서 남는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소비자 잉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예를 들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요. 자, 지금 A라는 사람은 사과를 얼마까지? 1,500원까지 주고 살 생각이 있었고요. 자, B라는 사람은 1,000원에 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지불 용의 가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여기 있는 사과 장수는 얼마를 불렀어? 500원을 불렀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 500원을 불렀다면 자, A는 원래 1,500원까지 생각이 있었는데 자, 지금 500원만 주고 나머지 1,000원 정도의 이익을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B의 입장에서는 결국 500원의 이익을 봤어요.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어디로 내려가냐? 그럼 아래로 바로 내려갑니다. 이때 A와 B 소비자 중에 소비자 잉여가 큰 A 소비자가 시장을 이용하여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큼 최대 지불 용의가 많은 지불 용의 금액이 클수록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은 이득. 소비자 잉여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폭우와 같이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진 사람은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반대로 상품의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다 알고 있어요. 아, 저 녀석 딱 관상 보니까 민경은 쟤는 지금 가난하니까 한 500원밖에 못 낼 놈. 그다음에 우석이 얘는 지금 부자 같아. 자, 쟤는 한 1000원까지 내겠어. 딱 알고 관심법을 쓰는 거야. 마음을 다투게다가요. 자, 딱 왔을 때마다 손님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온단 말이야. 우석이 할 땐 1000원 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내고 사갔어. 경빈이 보니까 쟤는 안 돼. 자, 쟤는 500원만 내. 그랬더니 덥석 가져갔어요, 지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최대 그 지불 가격, 용의 가격, 바로 지불 용의 가격을 다 알고 있다면 결국 가격을 따로따로 책정해도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때 거기 상품 가격을 달리 책정한다면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겠죠. 이해돼요? 지불 용의 가격과 실제 내가 지불한 금액의 차이가 있어야지 뭐가 생기는 거야? 이때 생기는 이익이 소비자 잉여인데 그걸 내가 지금 생각한 만큼 돈을 다 냈으니까 결국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거예요. 일일이 그 사람들의 소비, 금액, 얼마를 소비하겠다는 그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극장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어떤 극장이 있는데, 자, 만약에 이것을 같은 등급의 좌석 요금을 등급이 같아요, 지금. 집을 용의 가격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면 관람객들은 어떻게 강하게 반발하고 다른 극장을 이용할 겁니다. 아니, 거기다 불질러 버릴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기업이 어떤 상품을 독점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야 됩니다. 자, 학교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이제 갖고 장난칠 거야. 자, 독점 판매인 경우하고 여기서 그냥 독점 판매와 자, 밑에다 이야기하는 경쟁적 시장은 달라요. 그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독점 판매를 하면 지금 여기 우리나라 지구상 우리나라에 지금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코로나 백신을 딱 한 회사에서만 지금 만든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부르는 가격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그게 결정이 되는 거,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 사람 같은 게 어떻게 그 소비자가 얼마를 요구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집을 용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독점자 입장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독점 시장이에요? 아니면 경쟁 시장인가요? 경쟁 시장이에요. 자본주의 사회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품질이 같은 상품은 소비자들에게 같은 가격으로 팔릴 겁니다. 만약에 독점 어떻게 판매하는 이 기업이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자, 똑같은 일괄적인 가격을 받는단 말이야. 자, 이처럼 자, 경쟁 시장에서 여기다 이거 집어넣어 주시겠어요? 자, 경쟁 시장에서 각 소비자에게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없을 때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바로 경쟁적 시장이 소비자에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요? 결국 독점 시장은 당연하게 누가 유리한 거야? 그 물건을 판매하거나 만드는 기업이 유리한 거고요. 그 반대로 경쟁 시장의 입장에서는 결국 소비자 입장이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해됐어요? 자, 아래로 갑니다. 자, 끝부분에 자 80일간의 세계 일주로 돌아가서 포그는 자 2만 파운드의 상금을 염두에 두고 배포 있게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부름으로써 매 순간 위기를 극복했고요. 결국 세계 일주를 결국 성공했습니다. 포그는 상금으로 2만 파운드를 받았지만 자 여행 경부 우리 이거 정확하게 지금 다 안 나와 있지만 자 약 19,000파운드를 지금 어떻게 했다? 다 써버렸대요 지금. 자 그리고 그럼 나머지 1,000파운드는 하인하고 누구한테? 자 여기는 픽스 형상한테 줘버렸대요. 자 결국 이 사람한테 포그한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푼도 없네요, 지금. 자, 결국 아무 이득이 없어. 자, 그런데 혹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그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자, 이 사람이 얻은 거는 분명히 있죠? 자, 첫 번째 뭐를 얻었어? 자, 결국, 그렇지. 자신이 도전하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했을 이런 체험, 경험을 많이 했고, 자, 두 번째, 또 하나, 런던으로 돌아와 이 아우다 부인과 결혼을 약속한 것. 자,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자, 소설의 작가인 질베르는 자, 소설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은 이보다 더 작은 것을 위해서라도 세계 일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 글을 마쳤답니다. 자, 포그처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만큼의 가치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나름의 분명히 소비자 잉여를 얻고 돌아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돈을 얻어온다는 것보다는 많은 경험 내지는 자신에게 뭔가 더 값진 것을 얻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학습활동입니다. 자, 아까 나왔던 내용들이네요. 자, 여기서 지금 문제 상황에 부딪힐 때, 봉착할 때마다 결국 그것을 자, 슬기롭게 해결을 하는데, 자, 먼저 인도 뭄바이에서는요, 자, 횡단철도가 지금 이게 어떻게 끊겨버렸네. 자, 2천 파운드를 주고 어떻게 했어? 자, 결국 코끼리를 구매했고, 자, 그 다음에 인도 밀림지대에서는 바로 아우다 부인을 만나서 구해줬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결국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돈이라는 게 여기 돈이라는 것보다는 시간이 투자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홍콩에서는 지금 배를 놓쳤을 때 결국 하루에 100파운드를 주는 조건으로 안내선을 빌렸고, 자, 미국에서는 인디언 공격을 받았을 때, 자, 결국 어떻게 열차를 놓쳐가지고 썰매를 빌려서 이걸 타고 가게 됐고, 자, 미국 대륙 횡단후에는 또 기선을 놓쳤는데, 처음에는 1인당 2,000파운드를 주고 이걸 빌렸다가, 나중에는 연료가 떨어지고 났을 때 이걸 6만 달러에 그걸 사버렸죠. 자, 여기에서 2번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지불 용의 가격이란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에 낮은 거, 높은 거? 자, 높은 것을 나타냅니다. 자, 높은 거. 자, 이것을 가격인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공급자가 상품을 자, 독점 시장이네요. 독점할 때 또는 독점하지 않을 때, 자, 어떤 부분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경쟁 시장이죠. 자, 독점하지 않을 때니까, 여기는 바로 여기 경쟁 시장 이렇게 써놓으셔도 되겠네요. 자, 경쟁 시장에서 자, 상품의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가격을 어떻게 동일하게 책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뭐가 발생한다? 소비자 잉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때 자, 소비자 잉여는 자, 여기 소비자가 갖고 싶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사게 되면 자, 여기서 아까 최대 지불하겠다는 의사와 그 다음에 실제 구입 가격의 차이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격과 바로 아까 여기는 최대한 지불하겠다고 생각한 가격을 우리 뭐라고 해서 지불 용의 가격이 되는 거죠. 자, 지불 용의 가격과의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 이것이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겠네요. 자, 이런 경제 원리에 따르면 결국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진 사람은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더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내려갈게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다양한 기준에 비판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자, 이 소비자 잉여를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이나 여러 가지 믿을 만한 자료를 풍부하게 활용했는지, 자,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 또 두 번째, 우리의 지금 이 주제는, 잉여라는 주제는 오늘 우리 실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게 내용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두 가지를 다 어떻게, 먼저 구체적인 예시와 그다음 그래프 자료를 제시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주는 유용한 개념이 나와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 여기서 소설의 내용을 언급한 방식은 적절하냐 그랬는데 자, 소설의 내용을 인용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제 개념을 자, 소개한 점이 좀 참신하고 흥미롭긴 했습니다. 자, 단
이 제시된 내용만 가지고는 지금 구체적 소비자 잉여를 산출할 수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쉽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씩 해가지고 어떻게 딱 나중에 다 저기 딱 제로로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소비자 잉여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인데요. 자, 먼저 구입하는 물건의 수량이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자, 이거 이해돼요? 자, 맨 처음에 10,000원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사고 싶은 게 많죠? 네. 음료수도 하나 사 먹고 김밥도 하나 사 먹고 이렇게. 자, 그때는 컸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음료수 한 잔을 먹고 났더니 돈이 얼마로 줄었어? 한 8,000원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내가 지금 그때 최대 지불 의사는 얼마밖에 안 되는 거야? 8,000원. 또 하나를 사게 되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밑에 구매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그래서 한 개당 최대의 가격을 지불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금액을 구입할 때. 이때는 10,000원이라는 돈이 내가 그냥 있었으니까. 두 번째 물건을 구입할 때는 처음보다 약간 낮은 금액을 지불하고 싶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소비자가 지불하고 싶은 개당 가격은 구매량이 늘어날수록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불 용의 가격은. 자, 기업은 이걸 또 적절하게 또 이용을 하죠. 바로 뭐 어떤 거? 그렇지, 2+1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총액 대비 개당 가격을 낮춰줌으로써 소비자가 더 많이 사게 한 전략. 자, 삼각김밥 2개 사면 하나 더 드려요. 이 2+1 전략이 바로 여기서 들어간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자, 소비자 잉여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현상 중에 역경매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소비자가 판매자가 어떻게 해? 최저 가격을 점점 내려. 저 1,000원 받습니다. 저는 2,000원이 아니라 전 1,500원 받겠습니다. 500원 받겠습니다. 그래요? 400원. 아래로 가격을 최저로 낮추는 거예요, 지금. 그때 누가 소비자가 그럼 그때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원래 금액보다 훨씬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어떤 경우에 생길까요? 역경매는. 안 팔면 손해보는. 자, 지금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 그런데 과일 같은 경우는 오래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상해버리겠죠? 이건 팔아야 돼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그의 그 풍년이 들어가지고 과일 생산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는 결국 위에 가격을 점점 높게 지금 책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낮게 책정하더라도 다 팔아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럴 때는 이 역경매가 지금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건 지역적인 차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을 일관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신발 하나를 만들었어요. 거기에서는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하나 구입할 때, 만약 50,000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외 직구로 가면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가격적인, 지역적인 차별화를 뒀기 때문에, 자, 이런 게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5번에 보시면, 이게 마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셜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자, 근데 이 사람 상당히 천재였나 봐요. 심지어는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뭐라고 하는데요? 특별 장학생으로 오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갔대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 이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수학을 전공했는데, 자, 고민이 생겼어요.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로 손꼽히는 자기 나라, 이 영국의 국민 대다수는 가난에 허덕허덕거리고 있단 말이야. 두 번째, 그리고 수학만으로는 풀 수 없는 이해 불가능한 현실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얘가 뭐를 공부합니까? 자, 경제학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지금 다시 경제를 연구하게 됐어요, 지금. 자, 마셜의 뛰어난 업적은 수학적 추론을 동원해서 역사와 도덕의 일부로 치부되었던 경제학을 엄밀한 과학으로 발전시킨 것. 자, 바로 이 경제학 원론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자,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대요?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죠. 상품의 가격과 생산량이 자,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수요 곡선과 그다음에 공급 곡선은 어때요? 서로 반대로 돼 있나요? 자, 그래서
물건값이 올라갈수록 뭐 하겠어? 공급자들은 더 많은 것을 공급하려고 하니까 상향적으로 가겠죠? 자, 거기에 비해서 수요자 측은 거꾸로 어떻게 되겠어? 예, 반대인 경우니까 하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요 교차되는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야. 자, 밑으로 가시면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자, 오늘날 바로 이 모든 요새 그 한계 효용을 비롯해 소비자, 생산자 잉여, 또 수요 공급 곡선 등이 다 바로 이 마셜의 이 분석 방법에 따른 거랍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네. 부자의 일실링과 가난한 자의 일실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은 같다, 다르다? 네, 다르겠죠. 자, 그래서 자, 부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지금 한 달 월급이 아빠 월급이 지금 1,000만 원이에요. 그럼 거기서 1,050만 원 준다고 그때의 만족감하고요. 50만 원 추가로 줬어요.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지금 한 달 월급이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50만 원을 추가로 더 준대. 어떤 사람이 만족도가 더 클까요? 50만 원밖에 안 받는 사람이 50만 원 추가로 됐을 때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자, 부자의 일실링과 가난한 자의 일실링은 당연히 만족도가 다를 겁니다. 자, 이때 자, 틈만 나면 지금 빈민가로 달려갔고, 자, 그리고 경제학과를 신설하고 그 과의 교수가 된 이 마셜은 학생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경제학자는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따뜻한 가슴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에 담긴 사회 문화적 의의라고 했으니까 그 시대적 상황과 연결시켜야겠죠? 자, 바로 이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경제 현상을 학문으로 연구한 것. 자, 이게 바로 이 의의가 되겠네요. 자, 2번에 갑니다. 경제학자는 여기서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자, 여기서 자, 학문으로서 경제 현상을 연구하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기에 당연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로 현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상당히 이성적이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진정한 경제학자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네요. 자, 이성, 따뜻한 가슴, 그걸 주장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인가요? 자, 여기서 마칩니다.